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2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렇게 그리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죠.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조립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축 방향을 결정을 해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X축 그리고 이 방향으로는 Y축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Z축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2번 부품에서 치수를 살펴보면은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치수는 1번 부품에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산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A 부분은 1번 부품에 파이 6이라고 되어 있는 구멍에 조립되는 축이기 때문에 파이 6보다 작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만 빼고 저는 0.8mm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파이 5.2를 적용하고요. B 부분은 1번 부품에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 사이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0.8mm를 적용해서 7.2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치수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이 전체 높이 17mm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11mm 높이의 구멍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어 있는데 전체 높이가 14mm입니다. 따라서 14mm에서 11mm를 공제를 하게 되면 3mm가 남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7mm를 이렇게 나누어서 아래쪽은 3mm, 위쪽은 4mm로 이렇게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mm와 4mm로 쪼개진 부분에 맞추어서 여기에 있는 샤프트의 중심점을 설정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이 부분이 맞아떨어질 겁니다. 조립을 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출된 치수와 기준축을 참고로 해서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서 단위를 선택하고 단위를 mmgs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20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파트 1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과 3D 프린터용 파일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4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3D 프로그램에서 조립품 파일은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폴더 안에 부품 파일까지 전부 저장을 해서 함께 제출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품 파일은 파일명을 어떻게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로 자유롭게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품을 살펴보면은 정면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복잡하게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고 파내거나 돌출을 시키면서 완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단순하게 작업을 하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면을 먼저 제도를 해서 모델링을 하고 다음에 평면을 제도를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먼저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6파이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밖에 반지름 6짜리 원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12파이짜리 원을 하나 더 제도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원은 동심입니다. 이제는 이 나머지 원을 제외한 이 부분을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선을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계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자동 구속이 설정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선을 그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도를 해주면 구속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끝나면은 자, 이 선과 이 원주와 접선, 여기도 이렇게 접선 구속을 주고요. 이 선하고 이 선은 평행이다 이렇게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러한 선분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치수 입력을 합니다. 치수는 각도부터 입력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중심점에서 여기까지 치수가 11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4mm.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7mm. 다음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4m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8m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치수를 잽니다. 여기 끝까지 치수를 입력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면 원주의 끝까지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전부 다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양쪽으로 대칭이 되어 있고요. 30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치수는 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고요. 자, 이 부품은 1번 부품에서 정면에서 바라본 이 형상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의 평면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해서 돌출 컷을 하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솔리드 바디 보스 돌출이라고 된 이 부분은 일단 숨겨줍니다. 이제 평면에서 바라보이는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이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길이 50mm의 라인을 먼저 제도를 합니다. 이 50mm 라인은 여기에 있는 원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원점 뒤에 이 구멍에서부터 뒤에 끝부분까지의 치수가 6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6mm를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이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선분과 여기에 있는 끝점을 일치시켜 주고요. 여기에 있는 선분도 여기에 있는 끝점과 일치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 있는 부분은 아래 부분으로 대칭을 하겠습니다. 대칭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부분도 평행 구속을 줍니다. 요소 대칭 복사를 선택을 하는데요. 요소 대칭 복사에 툴이 없는 경우에는 메뉴에서 도구로 가신 다음에 도구 아래에 보면 스케치 도구가 있습니다. 스케치 도구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대칭을 클릭해도 됩니다. 대칭 복사할 항목은 이 항목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대칭 기준은 가운데의 중심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선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선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남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요. 잘라내기 밑에 보면 요소 늘리기가 있습니다. 늘리기를 이용해서 이 선분은 늘려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은 5mm고요. 뒤에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mm. 다음 요 사이 간격은 7mm고요. 여기에서 여기 끝까지 30mm.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은 8mm고요.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깊이는 4m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7mm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130도고요. 여기 끝점은 여기 끝에서부터 22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을 이용해서 자, 등각 보기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래 방향으로는 6mm만큼 떨어져 있고 윗방향으로는 11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은 블라인드 형태를 선택하고 윗방향은 11mm 방향 2번에 체크를 해서 아랫방향은 6mm 바디 합치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디 합치기는 새로운 바디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바디에 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솔리드 바디를 보면 보수 돌출 1이 있고 보수 돌출 2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보수 돌출 1을 다시 보이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수 돌출 1이 있고요. 보수 돌출 2번은 방금 만든 이러한 형상입니다. 이 두 개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의 이러한 완성된 형상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합치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요. 혹시 이 합치기라는 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삽입으로 가서 피처로 갑니다. 피처에서 아래만큼 내려오면 합치기라는 툴이 있습니다. 합치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작업 유형은 공통을 선택합니다. 합칠 바디는 솔리드 바디를 풀어서 보수 돌출 1번과 보수 돌출 2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에 체크를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으로 미리 보기가 됩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스케치를 해서 각각 모델링을 한 다음에 공통된 부분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앞에 있는 요 부분만 여기에가 아직 작업이 덜 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추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합니다. 이 선은 이 모서리와 동일선이다. 또 이 선은 이 모서리와 동일선이다 라고 구속을 해주고요. 이 선은 요 모서리와 동일선이고요. 이 선은 이 모서리와 동일선입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컷을 시킵니다. 어느 정도 파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모델링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바닥까지 파졌습니다. 따라서 방향 1번에 공명까지를 선택해 주고요.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이 면을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면까지 여기를 돌출 컷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의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등각 번호를 음각합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는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서의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을 클릭한 다음에 높이에서 크기를 선택해주고 계략적으로 22 정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 문자의 위치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이 위치를 참고로 해서 대강 이 정도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가 끝나면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 컷을 해서 방향 1번은 브라인드 형태로 바꿔주고 깊이는 1mm만큼 음각을 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등각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으면은 저장을 합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하나 더 열어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파트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트 2번은 이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스케치를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더 간편하겠죠. 따라서 XZ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가운데의 길이가 50mm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용해서 50mm짜리 라인을 제도를 합니다. 자, 이 50짜리 제도된 선은 이 원점과 일치를 시키고요. 끝부분은 6mm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치수를 이용해서 원점에서 여기 끝까지는 6mm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 선분은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략적인 형상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선분은 여기에 있는 끝점과 일치, 여기에 있는 이 선분도 여기에 있는 끝점과 일치를 해주고요. 요 선과 요 선은 평행이다 라고 구속을 시킵니다. 다음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소 대칭 복사 없는 분들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도구로 가서 스케치 도구에서 대칭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대칭할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시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선분과 여기에 있는 선분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길게 그려놓고 나머지만 대칭을 해서 옮겨주면은 완성이 되고 잘라내면 되기 때문이죠. 대칭 기준은 가운데 중심선을 선택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요소 늘리기를 이용해서 연장을 시켜주고요. 남는 부분은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입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도는 130도. 다음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각도를 주면서 이렇게 꼬였는데 그럴 때는 그대로 아직 완전히 구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끌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움직이니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선분은 5mm입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치수는 8mm, 여기와 여기 사이 간격은 7mm, 다음 여기와 여기도 7mm,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0mm고요. 여기 끝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요 길이는 22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로 갑니다. 그래서 어, 높이 7mm만큼 돌출을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이쪽 윗부분에 이러한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스케치를 하고요.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합니다. 이 선분은 여기에 있는 선분과 동일선상이고요. 이 선분은 여기에 있는 선분과 동일선상입니다.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2mm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깊이는 3mm만큼 파줍니다. 앞에 부분에 이러한 샤프트가 있죠. 그래서 이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을 제도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의 중심은 위에서 4mm가 떨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4mm를 떼고 3mm를 떼는 이 부분과 7mm의 절반인 3.5mm를 뗐을 때의 그 모양에 대해서는 조립품을 만든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아까 계산한 것처럼 4mm를 떼서 원을 스케치합니다. 그래서 이 원은 5.28입니다. 가운데 원의 중심점하고 원점은 수직 구속을 주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점은 위에 모서리에서부터 4mm가 떨어져 있는 걸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그래서 여기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샤프트는 이 반대에 여기까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까지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은 바로 여기까지 샤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아래 방향에 있는 못따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못따기 치수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C2 또는 C3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는 동등거리로 해서요 3mm만큼 모를 따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 그리고 이 뒤에 모서리를 못따기를 합니다. 해서 등각 보기를 이렇게 해 보면은 자,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된 것과 비교를 해서 이상 없이 완성이 됐으면은 저장을 해주고 닫습니다. 이제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기준이 되는 부품은 2번 부품을 기준으로 하고 1번 부품이 조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부품을 먼저 열어옵니다. 이 처음에 열어온 이 부품은 원점에 고정되면서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서 바로 클릭을 하면 안 되고요. 이쪽에 있는 녹색 갈매기나 또는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을 해서 원점에 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은 다시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파트 1번을 열어옵니다.
파트 1번 부품은 작업 공간에 임의의 지점에 바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메이트를 이용해서 조립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트 하고요.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풀어주고요. 여기에 있는 구멍이 여기에 있는 샤프트에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트를 해주고요. 우측면으로 해서 정중앙에 오도록 배치를 합니다. 따라서 1번 부품의 정면과 2번 부품의 정면을 서로 메이트를 합니다. 이제 좌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반드시 맞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부품의 축의 높이가 3.5mm를 줬을 때는 어떻게 바꿔지는지, 왜 4mm와 3mm로 구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수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메이트 하나를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2번 부품의 윗면과 1번 부품의 윗면을 서로 평행 구속을 줍니다. 서로 일치되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평행 구속을 주어야 반듯하게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평행 구속을 주고 메이트는 닫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상황은 3mm와 4mm로 분배를 해서 샤프트의 중심이 위에서부터 4mm가 떨어진 걸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7mm의 절반인 3.5mm만큼 떼서 여기에 샤프트를 만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2번 부품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파트 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편집을 합니다. 자, 저장하고 계속하겠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비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비번호에 20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요. 여러분은 비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파트 편집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샤프트 부분 여기를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4mm를 3.5mm로 바꿔보겠습니다. 3.5mm로 바꾸고 자,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복귀를 시키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만큼 0.5mm만큼이 아래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쪽도 0.5mm만큼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3mm와 4mm로 나누어서 높이를 4mm로 지정해 주어야 이러한 도면에 있는 모양대로 똑같이 모델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여기에서 실제로 치수 수정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시 파트 편집으로 가서 스케치 편집을 하고요. 여기는 4mm를 줍니다. 자, 스케치 종료를 하고 다시 원상 복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듯하게 서로 일치가 되도록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이대로
조립품으로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간 다음에 파일 형식을 STEP로 바꿔줍니다. 파일 형식이 AP203, AP21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합니다. 옵션으로 가서 솔리드 공면을 선택해주고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와 주기적인 면 분할에 체크를 해준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시킵니다. 이제는 STL 파일,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D 프린터용 슬라이서에 세팅을 할 때는 이러한 모양 자체는 바꿔줄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자세 수정은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도 세울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눕힐 수도 있고, 이렇게는 가능한데 낱개의 어떤 부품 하나를 별도로 위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대로 출력을 시킨다면 이러한 부분에는 접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접착이 일어나게 되면은 후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또는 자칫하면 파손되게 됩니다. 따라서 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서 배치를 다시 해 주어야 됩니다. 좀 전에 윗면과 윗면에 평행 구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평행 구속 준 거를 일단 기능 억제를 시켜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얘를 이렇게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틀어주면 이 부분의 작업이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형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고 또 후처리하기 편리하도록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데 다소 서포트가 조금 생기는 것은 제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재생성하고 저장을 클릭하고요. 파일 형식은 STL을 선택합니다. 옵션으로 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줍니다. 센티미터로 선택을 하면 크기가 10분의 1로 축소돼서 출력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리미터로 해주시고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1번 부품, 2번 부품이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로 이렇게 보여주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장을 했고요. 마지막에 저장했던 이 3D 프린터용 파일, 다시 말해서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가지고 G코드로 변환을 시켜서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추가로 여기에 저장을 시켜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개 문제 20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